안녕하세요. 구독님들 시청자 여러분, 살림하는 미국 아빠 JT입니다. 저는 미국 애리조나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아기 아빠예요. 미국의 일상, 그리고 미국의 이민 이야기, 그리고 K 컨텐츠 관련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 살아가는 살림하는 이야기, 그리고 일상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영상을 하나 또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애리조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해요. 그런데 이제 점심때 같은 경우에는 한 26도, 7도 이렇게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운 날씨입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에어컨 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늦가을, 초가을 그 정도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좋아서 한번 밖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볼 건데, 요즘 미국은 이런저런 참 일들이 많죠.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하냐 마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도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문제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좀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주 일요일 날 슈퍼볼이었어요. 미국에서 슈퍼볼은 정말 큰 행사죠. 크리스마스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파티도 하고 이렇게 풋볼 경기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거의 묻혀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중국 분들이 RMC를 공격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또 쇼트트랙 문제도 많고, 참 제발 좀 진정을 하시고 제발 좀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네요. 요즘에 제가 이제 K 컨텐츠 관련된 말씀도 드리고, 한국 자동차가 정말 인기다.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또 K-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기타 등등 너무나도 인기가 많고 앞으로도 더 인기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 우리가 일본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참여를 해주셨고, 댓글에 쓰신 말씀들이 거의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레발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괜히 국뽕이라고 해서 오버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그냥 가끔씩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냥 적어놔요. 그랬다가 이번에는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해서, 이번에는 K푸드 한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이번 에피소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약간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식을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리고 미국에 널리 알리고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약간은 비판적인 말씀을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좋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조회수 괜찮게 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미국에 와서 한식을 차리려고 했는데 내가 왜 스시 가게를 차릴 수밖에 없었나, 그 주제로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영상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고 나면 JT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된장찌개를 비유를 했었는데, 왜냐, 된장찌개를 하나 끓이려면 이제 뚝배기를 얹어가지고 불을 얹고 된장 넣고 뭐 넣고 이제 끓이고 밑반찬도 갖다 줘야 하고, 끓이는데 그렇게 10몇 분 들여가지고 딱 갖다 줬는데, 요즘 가격이 많이 달라졌지만 9불 10불 받았다 옛날에. 그런데 스시 롤 하나 1분이면 만듭니다. 저도 이제 롤을 잘 만드는데, 저도 상당히 전문가예요 요즘에는. 저도 10년 넘게 했잖아요. 롤 하나 만드는데 빨리 만드는 데는 45초에도 찍어요. 1분 만에 딱 만들고 나서 15불 받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반찬 주고 뭐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줘야지 한참 끓여가지고 뚝배기에 갖다 줬는데 9불 10불 받았는데, 그 당시에 15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랬었다. 저 한식을 비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제 시스템적으로다가 많이 힘든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한식 하시는 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 실제로 LA나 뉴욕이나 시카고, 아틀란타, 기타 등등 큰 도시에 한인타운이 형성이 돼 있고 한인마트가 있고 식재료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한인타운이 형성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갖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한식당에 오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하면 한식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한식을 금방 따라 하시고, 요리를 안 하셨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식당을 운영하는 게 그것도 힘들긴 하지만 다른 주보다는 그렇게
정말 어렵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알래스카에다가 한식당 하나 차린다고 해봐요. 식재료는 어디서 다 구할 거며, 또 식재료를 다 이제 요즘 파는 데는 많이 있으니까 구한다 치더라도, 제가 만약에 한식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와이프하고 사돈의 팔촌들 다 불러다 놓고 다 같이 한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트레이닝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식이라는 게 조금만 덜 끓여도, 조금만 오래 끓여도, 조금만 재료를 더 넣더라도, 조금만 프레시하지 않더라도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다못해 김치찌개를 끓이더라도 김치가 얼마나 익었냐 안 익었냐, 또 돼지고기가 조금 더 좀 프레시 않냐, 바로 잡내가 나기도 하고, 이게 육수를 또 어떤 육수에 따냐에 따라서 이 맥맛이 나기도 하고 조금 깊은 맛이 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트레이닝을 시키려면 이제 많은 주변에 계신 로컬에 사신 분들 트레이닝을 시키더라도 이게 바로 컴플레인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면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하게 맛은 내죠.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한국 사장님께서 계속 옆에서 붙어서 맛도 체크하기도 하고,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하기도 하면 그런 거 다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스템을 잡아놓고 몇 스푼 넣어, 그렇게 하면 따라하기는 쉽기는 한데, 그게 조금만 더 끓이냐, 조금만 덜 끓이냐, 조금만 더 졸이냐 안 졸이냐에 따라서 맛은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한국 음식 맛은. 그래서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반찬까지 다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찬을,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무리 트레이닝을 시키더라도 얼마나 반찬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까? 손맛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하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김치에다가 브로콜리를 넣습니까?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는 김치에다가 브로콜리를 넣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건 한식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약간 이제 우리가 그 표준화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뭔가 김치찌개에다가 야채로 당근이나 양파나 파를 넣지 브로콜리 같은 거 넣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가지를 넣는다거나 그게 조금 뭔가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외국에 계신 분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육볶음을 만드는데 제육볶음에 브로콜리를 넣는다거나 가지를 넣는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건 좀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을 맛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냥 이제 제 고정관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한식에도 뭔가 매칭이 안 되는 이런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쩔 때는 다른 주에 가가지고 한식당 가고 음식을 시켜봤는데, 이게 한식이야, 이게 중국 음식이야, 이게 베트남 음식이야,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맛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한식당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김치도 문제예요. 이제 미국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한식당 가면 김치는 나온다. 그러면 김치를, 한인타운이 있고 이런 식자재가 잘 유통이 되는 곳에는 요즘에 김치 공장이 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LA 그런 데서 그럼 김치 공장에서 만든 김치 사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주들, 정말로 미국이 땅덩어리가 너무나도 큰데 그 각 주에 각 도시마다 한식당들이 거의 한두 개씩은 있는데 김치 어디서 구합니까? 직접 담가야 돼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매일마다 김치를 담가야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도 김치 담가서 안 먹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치 담그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도 맨날 담궈야 하는데, 그러면 누구 트레인 시켜서 남 시켜서 담그라고 하면 되지 않냐. 김치 담그는 게 한국 사람도 담기가 어려운데 누구 트레인 시켜갖고 김치 담그는 게 쉽겠습니까? 조금만 적게 절여도 싱겁고 조금만 많이 절여도 짜고, 재료가 또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김치 맛이 막 군내가 나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이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김치 같은 거는 피클이잖아요. 오랫동안 보관해도 되는데 김치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헬스 인스펙터라고 하는데 위생검사 나와요. 식당들도 한두 달에, 한 세네 달에 한 번씩 위생검사 나와가지고 식자재 같은 거 다 체크를 해요. 김치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보관했냐, 이거 갖다 폐기시켜라. 만들었으면 몇 개월도 아니고 몇 주 안에, 며칠 안에 다 먹어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보관했냐고 폐기시켜라. 이렇게 무개념인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게 김치조차도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반찬 같은 것을 딱 주고 나서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줬으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한국 분들도 아시겠지만 반찬은 공짜라는 인식을 이제 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가가 이게 맞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정말 미국에서는 반찬 한 번 나갔으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리필은 좀 찰지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너무나도 공짜로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김치찌개 하나 나가는데 반찬도 무한 리필 비슷하게 계속 나가지. 김치찌개 하나 끓이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김치 담그고 또 어느 정도 김치가 익은 상태에서 그걸 이렇게 딱 끓이고 이런 상태에서 나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롤 하나 만드는데 1분이면 만듭니다. 여러분 단가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수익도 훨씬 좋게 나와요. 정말로 한식을 세계화를 시켜야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차지를 해야 하는 부분은 좀 더 차지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야 한식 하시는 분들이 힘들게 일을 해서도 살아남죠. 그런 것을 우리 한인분들께서도 좀 많이 그걸 인정을 해주시고, 한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좀 존중을 해주시고, 힘들게 만드시는구나, 그걸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저도 한식당을 가면 정말 쇼킹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미국에 와서 너무나도 한식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식당 자체에 오셔가지고도 비매너이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무슨 말이냐, 오셔가지고 막 큰 소리로 막, 왜냐면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내 고향에 온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막 어떤 분들은 막 욕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음식 빨리 안 갖다 주냐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시고, 막 다짜고짜 반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여기 왜 내가 서비스 여기 안 주냐 막 말도 안 되는 행동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끔은 제가 제 와이프하고 과거에는 한식당을 종종 이제 갔었는데, 가면 제 와이프는 한국말로 백인이지만 한국말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앞에서 막 정치 이야기 하시다가 막 빨갱이 막 무슨 X 무슨 놈 다 죽여버려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막 쌍욕하시고 그러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너무나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마디 드리고 싶었어요. 조금만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와이프 다 알아듣고 어린애들도 다 있는데 앞에서 막 쌍욕을 하시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 분들이 이탈리안 식당 가서 어디 스시가게 가서 그러시지는 않거든요. 한식당만 오시면 이렇게 돌변을 하세요. 한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건 자체가 한국 음식을 무시를 하는 거고, 좀 이게 우리 자체가 너무나도 이걸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매너를 지키셔야 돼요. 과거에 한국에서 제가 친한 지인분들 중에 동생분이 하나가 있어요. 한국에서 한식당을 좀 크게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접고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이제 준비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다시는 한식당을 하고 싶지가 않대요. 왜 그러냐, 너무나도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 10분이서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4인분을 시켜놓고 서비스로 막 더 달라 요구를 막 하시는 분들 많고, 이거 10분이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모자란데 이렇게 말씀드렸어도 괜찮다고 근데 이제 그 바쁜 시간에 이제 당연히 음식이 모자라니까 음식을 다시 더 추가로 시키는데 왜 음식 늦게 나오냐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나중에 막 음식값 낼 때는 또 음식값이 뭐 5만원이 나왔으면 45,000원에 퉁치자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서 5만원 나왔는데 45,000원에 퉁치자, 5,000원 깎아달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없잖아요. 이게 한식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너무 우리 한국 음식을 무시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조차도 그렇게 무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록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식은 세계화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BTS 친구들도 한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리고 있고, 김치찌개, 뭐 삼겹살, 기타 등등 해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외국 분들이 한국 음식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이제 세계화로 점점 세계화로 가려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과거 일본 친구들이 만들어냈던 이런 스시처럼 이걸 좀
대중화로 시킬 수가 있을까, 시스템을 좀 더 잡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노력에 앞서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한식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조금 한식에 대해서 좀 더 사랑을 하고, 우리가 한식당 가면 조금 더 매너를 좀 지키시고, 너무나도 무례하게 막 큰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서버분들에게도 무리하게 반말을 하거나, 막 무시하는 말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조금 줄여야 우리가 우리 한식 세계화에 더 기여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말씀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더 드린 말씀을 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한식과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께 좀 진지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살만한 뷰아빠 제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